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뭐죠? 해치지 않아. 우린 깐부잖아.입니다. 아니, 이 배우가 이렇게 영화 속 깐부가 많았어? 제가 보는데 사실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당신은 울고 있는 친구에게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네. 어떤 색깔의 손수건인가요? 1번 흰색, 2번 보라색, 3번 노란색. 저는 노란색? 정아 씨 의상처럼? 저는 흰색. 흰색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게 어떤 심리 테스트냐면요. 친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테스트였는데요. 일단 종길 씨가 노란색이잖아요. 네네. 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당신. 당신도 친구의 어깨가 되어보세요. 라고 하고요. 저는 흰색입니다. 네. 흰색은 친구에게 폐가 될까 비밀 이야기를 잘 못하는 당신. 조금 더 마음을 열어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요. 한 친구와 오래 유지하고 있는 당신, 여러 친구와도 사귀어 보세요. 라고 하네요. 오, 이거 신기한데요? 제가 좀 친구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뭐죠? 해치지 않아. 우린 깐부잖아.입니다. 이번에 영화를 찾는데 아니 이 배우가 이렇게 영화 속 깐부가 많았어? 라고 생각한 배우가 있어요. 누구죠? 배우 설경구 씨인데요. 광복절 특사, 서부전선, 불안당, 퍼펙트맨, 자산어보까지 아주 돌아가면서 충무로 깐부를 만들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불안당의 설경구와 임시한 조합을 가장 최애 조합을 가장 칭찬합니다. 조현수, 이번에 네가 고생 좀 하자. 이렇게 막중한 인물에 굳이 저 같은 심폐개송이를 쓰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캐릭터 안 맞게 왜 이리 겸손하셔. 교육대 훈련 점수 1300 넘은 인간이. 나는 이거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범죄 조직의 2인자 재호와 재호를 잡기 위해 위장 잠입을 한 신참 경찰 현수는 교도소에서 맺은 인연으로 둘도 없는 형동생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재호 그리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수는 호시탐탐 서로를 염탐하는데요. 뭐 좋은 일 있나 보네. 예, 엄마. 다시 또 전화할게, 엄마. 네. 전형적으로 좋을 때는 깐부, 나쁠 때는 원수인 관계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요. 아이돌끼리의 만남이다 라는 아이돌?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유독 설경구 씨의 남성미와 섹시함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많이 담긴 영화인데요. 일단 피지컬부터 고무줄 몸무게 전문 배우답게 이번엔 아주 날렵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하는 첫 씬이나 교도소에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 눈빛, 슈트빨 등 설경구 씨의 지천명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지천명 아이돌,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종길 씨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범죄 누아르, 혹은 이제 두 배우의 버디무비 정도로 봤죠? 보통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들 시선에 따라서 이 두 사람 관계 뭐지? 저 장면, 저 감정 뭐지? 라고 묘하게 볼 수가 있는데 교도소 복도에서 재호와 현수가 스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괜히 긴장이 되면서 묘한 분위기가 흘러요. 그리고 재호가 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신경을 쓰는 표정, 그리고 행동에서 이 깐부의 브로맨스를 넘어선 로맨스의 기운이 언뜻 비춥니다. 네. 이미 설경구 씨는 이 첫 차량부터요. 퀴어는 아니지만 이건 사랑 이야기다. 재호가 현수를 우정 이상으로 느끼고 애틋하게 본다라고 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임시한이라는 후배, 또 임시한이라는 배우와 아마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랬던 깐부 임시완을 뒤로하고 영화 퍼펙트맨에서는 또 다른 깐부와 특별한 우정을 나눕니다. 임마. 쫄지 마라, 임마. 그럼 안 쫄리겠나? 네 말만 믿고 회사 돈 7억을 몰래 갖다 박았는데. 돈이라는 게 굴려야 제맛 아니겠어. 고여 있으면 고마워 썩어뿐다, 임마. 그 돈이 네 돈이 아니고 대표님 돈인 게 문제지 임마. 어지러운 민호지 당 떨어졌나? 주식 보스의 돈 7억 원으로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몽땅 날린 꼴통 건달 영기가 폭행죄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찾아간 요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로펌 대표 장수를 만나는데요. 마침 돈이 필요했던 영기에게 장수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하죠. 이렇게 살다 죽으면 12억, 사고로 죽으면 27억. 야, 사실이야? 사실이야. 얘기 좀 길게 하자. 어? 그러고 보면은 깐부는요. 나이, 국경, 직급, 성별 다 초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깐부를 만나고 싶습니다. 백만장자 깐부. 하여튼 뭐 결론이 그렇게 간다 이거죠. 네. 뭐 어쨌든 저는 조진웅 씨가 연기한 연기 캐릭터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장수와 깐부 케미를 제대로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 둘이 깐부가 될까 싶을 정도로 상극이거든요. 뭐야 저 덩어리. 이분이 이번에 봉사하러 오신 도장 찍어줄 테니까 꺼져. 귀찮으니까. 어이. 땡큐. 일단 로펌 대표와 건달, 점잖고 각 잡힌 슈트 패션과 이렇게 화려한 패턴 의상, 엄근진과 흥생흥사 성격까지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인데 계속 같이 다니니까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마치 절친 같은 칼잡이가 한 놈 있는데 입맛 솜씨가 기가 막히게 깔끔해요. 어차피 가는 거 제 사망해가 더블로 받으면 이거 같은. 야, 그 뭐 안 아프게 잘 담글 수 있다 하더나. 정확하게 안 아픈 데를 담가가 가시는 게 편안하게 모십니다. 에이, 새 사람이. 자, 한번 골라봐라. 사이즈별. 정하 씨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아, 사실 꽤 많긴 한데 제가 또 부산 사람 아닙니까? 아, 맞나? 우리 고향 사직구장에서요. 아주 용감하게 넥센을 외치는 장면. 아, 네. 아니야, 너? 근데 다구리 말고 뒤지고 싶나? 어? 잘 됐네. 보험금 빨리 받고. 넥스트 파이브! 제가 보는데 사실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 그러니까 자리라도 그냥 원정 자리에 앉아서 응원을 하던가.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 그 롯데 자리에 앉아서. 뭐 그뿐이 아니죠. 연기는 장수에게 문신도 하게 하고 또 이 화려한 패션 스타일도 전파를 하죠. 그리고 둘은 같이 클럽도 가서 춤도 춥니다. 조진웅 씨는 극중 장수뿐만 아니라 대국가도 이 깐부 케미를 보이는데요. 아, 네. 특히 빠질 수가 없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 진짜 좋아해요. 좀만 참아라. 연기야. 연기야. 행수생 소와이와이 모청원신. 연기가 이거 진짜. 이 장면이 애드리브였다는 거 아세요? 진짜요? 정말 제가 이 영화 기자를 하면서 아 이거는 애드립입니다. 이건 애드립이었습니다라는 설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근래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와 호흡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배우는 정말 고수들이 만난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인정입니다. 종길 씨는 깐부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깐부의 조건이라면 뭔가 친구보다도 한 발짝 더 들어간 짝꿍, 뭐 절친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니 거 내 거 없이. 그런 게 깐부 아닐까요? 그럼 우리 깐부다. 나 이 옷 내가 입고 싶은데. 그래, 저도 주고 싶은데. 니 거 내 거.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이번 영화는 그 조건을 충족시킨 이 9살 꼬마 깐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사과머리를 한 이유도 있는데요. 영화 아이들은 즐겁다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연수 고등학교입니다. 엄마! 자기야. 보고 싶었어.
9살 다희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와 바쁜 아빠 때문에 혼자 지내는 날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그래도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 아주 잘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9살 깐부들의 이 티키타카가요 아주 해맑고 메시지도 있어서요 절대 뻔하지 않은 영화가 됐어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 랜선 조카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난 느낌인데요. 먼저 깐부 형성 과정을 보면 전학간 다희에게 민호와 유진이란 절친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끼리 뭉쳐진 거죠. 아니. 그렇게 삼총사가 결성이 되죠. 아니 이 삼총사라는 말 자체를 네. 진짜 오랜만에 듣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삼총사가요 의리가 엄청납니다. 대단해요. 왜냐하면 반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는 이 다희를 위해서요. 컨닝한 주제. 야, 이거 뭔데? 넌 뭔데? 너 다이어트 왜 그래?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또 아지트로 초대도 합니다. 과자를 먹고 치우기, 남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 아지트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기, 이렇게 규칙이야. 그리고 유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조문도 가고 또 다희의 엄마가 청주로 병원에 옮기자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다희를 위해서 함께 인천에서 청주로 아이들끼리 생애 첫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아? 야, 완전 쉬워. 나만 믿어. 그래?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도 이 장면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엄마한테 갈 때 유진 대신 시아가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시아가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면서 이걸 선뜻 내주는 거예요. 전 재산이야. 네. 진짜 돈 많다. 저라면 저 나이에 친구를 위해서 내 돈을 막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정화 씨는 깐부한테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제가 한때, 제가 대학생 때 제 별명이 용산 열린지갑 혹은 용산 A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렇지 않죠. 그래요? 못 준다는 소리. 이런. 탐내지 마라. 깐부가 되긴 글렀네요. 이번에는 체제를 초월한 깐부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의형제입니다. 춤 한번 춰봐라. 여기 아이들 유행하는 춤. 잘 춘다, 야. 공부하라고 지원해줬더니 춤이 늘었구만, 기래. 한 사건에 연루됐던 남한국정원 요원 이한규와 북한 남파공작원 송지원은 둘 다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 후 흥신소일을 함께하는 한규에게 지원이 직업 면접을 보면서 우연히 다시 만나는데 얼마 주실 겁니까? 250. 보다 많은 70. 300. 숙식 제공에 300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는 지금도 받습니다. 그렇지. 그건 아는데 뭐 얘기 끝까지 들어야지. 인센티브 얘기 안 했잖아. 인센티브. 그게 얼만데요? 인센티브는 보통 한 10%, 30%. 더 이상은 안 돼. 배우 송강호의 유머와 강동원의 츤데레 때문에 남북 대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거운 영화가 아니라서 재밌게 봤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 표면적으로는 모르는 척하잖아요. 그래서 한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염탐하고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골프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자신의 손으로 수갑을 채우는 연습을 하다가 열쇠가 없어서 이 풀지를 못하고. 어디 갔다 와? 이거 테스트 좀 하느라고. 지금 요즘 잘 안 되더라고. 기준 씨. 어제 열쇠 좀. 저의 깐부 명장면은 흥신소 일할 때 외국인 아내를 찾아줘서 토종닭을 사례로 받은 장면입니다. 어떻게든 답례를 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참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야. 이거 뭐 이거? 잡았다. 나이스. 아마 인간적으로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지원이가 웃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맛있게 나눠 먹는 것도 깐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해준 음식 오랜만이네.
깐부에 브로맨스만 있으라는 법이 있으니까 요즘은 워맨스가 대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성 깐부들의 우정도 정말 남다른데요. 허스토리와 덕혜옹주입니다. 허스토리에서는 배우 김희애 씨가 연기한 문정숙 사장과 이 김선영 씨가 연기한 신 사장의 깐부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아들 아빠가 있는 연줄 없는 연줄 다 보다가 프랜차이즈 홍보 뛰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엄마야. 여자들은 이게 문제인 게라. 응? 와다남 때문이고. 왜? 잠시계십니까?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까지 좀 가주셔야겠는데요. 돈만 하는 여행사 사장 정숙은 기생 관광을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습니다. 휴업 3개월 동안 여행사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피해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로 운영을 하는데요. 자고로 깐부라면 이 촌철살인 조언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봐라, 안 할 말로 문 여서 지금 여행사 망하기 직전 아이가. 근데 거기에 우리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다 받아주는 그 신고센터가 대를 쓰는 거야. 그 가면 광고로 저절로 되고 뭐 기생 관광으로 추락했던 그 이미지가 한 번에 팍 올라가 버린 거지. 극중에서 신 사장 캐릭터는 실속도 챙기면서 가감없이 충고도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러면서 정숙이 중간중간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죠. 장면으로 보면 나올 때마다 티격태격하거든요. 당연히 그만큼 정숙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가재판 신청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서 10명까지 불어놨거든. 뭐 10명을 다 건사한다고? 미친네. 특히 제가 공감했던 장면이자 약간 스스로 부끄럽기도 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정말 다 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내 친구가 한다고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같아도 뭔가 신사장처럼 야, 너가 그 돈을 어떻게 너 혼자 다 내?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너무 해야 하는 일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이지만 이 친구의 앞날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을 해서 응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아주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못 이겼으니까 뭐 이길 때까지 해봐야지. 안 그러나? 덕혜옹주에서는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는 깐부가 출연합니다. 일본 유학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옹주님께서 왕공족이 되셨으니 귀족 학계에서 공부를 하셔야죠. 덕혜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전 가지 않겠습니다. 천황가의 명령이니 판단은 옹주님께서 하십시오. 거절하실 경우 조선 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깐부는 배우 손예진과 라미란입니다. 극중 덕혜옹주와 복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로 옹주와 궁녀라는 신분차를 뛰어넘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관계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확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다. 입으라면 입자. 공주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쁘지 않소? 가자, 복수는. 예쁘지 않소? 복수는 덕혜옹주의 마지막 궁녀로서 덕혜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인물인데요. 덕혜는 어린 시절 아버지 고조 황제를 여의고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나면서 어머니 귀인 양 씨와도 떨어져 지내게 되죠. 이때 심정적으로 복순이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조선의 음식이 더 그립다. 마마, 곧 돌아갈 수 있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돌아가면 제가 얼큰한 김치 전골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케미가 실제 손예진 씨의 마음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손예진 씨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복순 역에 라미란 씨를 생각해서 추천을 아주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소원을 봤는데 그 작품에서 라미란 씨의 열연을 딱 눈여겨본 거죠. 나중에 꼭 한번 내가 저 사람이랑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라미란 씨가 딱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은 덕혜가 복순의 방을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복순아, 네 마마, 미안하다. 복순이 너마저 없었다면
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옹준이. 기운 내세요.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지 알 수 있죠. 저의 최애 장면은요. 덕혜와 복순의 작별 장면입니다. 네, 명장면으로 꼽히죠. 들대게! 난 이게 무슨 짓이요? 복순이를 조선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한단 말이오? 나녀 시대로 복순아, 그만하시오. 복순아, 복순아, 어서 가거라. 내가 가라고 하지 않느냐? 명령이다. 참고로 이 장면은 약 12시간에 걸쳐서 촬영이 됐어요. 그만큼 감정이입이 된 상태여서 연기가 더 힘들었겠지만 관객 입장에선 사실 너무 보기 좋은 이 명장면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손예진 씨의 지금 최고의 깐부는 현빈 씨겠네요. 라미란 씨가 좀 아쉬워하겠어. 옹주님을 뺏겼네. 오늘의 최고다 우션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영화를 본 당신 생각나는 깐부는 누구입니까?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유준아, 형이라고 안 불러봐봐. 됐어요. 사장님이 무슨 형입니까? 안 불러봐, 임마. 네 좋아서 그래. 싫어요. 오늘 최고다 우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우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딩동 빠져보자.